한눈에 봐도 핀란드는 비밀이 눈밑에 숨어있는 듯한 곳처럼 보입니다. 온 나라가 하얀 눈으로 덮여있고 고요하며 뼛속까지 새우산한 추위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시골 마을이나 현대적인 도시 어디에 며칠만 머물러 봐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곳에서 나체는 죄가 아니라 관습인 것입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음과 김이 어우러진 공간을 완전히 벌거벗은 채 걷는데 마치 옷은 영혼에 필요 없는 장식일 뿐인 듯합니다. 그리고 아니, 이것은 은밀한 의식도 일부의 사교 행위도 아닙니다. 일상의 일부입니다. 사우나입니다. 자유입니다. 바로 핀란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어떻게 1년에 6개월 이상이 겨울이고 때로는 해를 보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는 곳이 전 세계 행복지수 최상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경제 지표나 현대적 인프라가 아니라 핀란드인들이 자연과 육체, 그리고 고요함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는 순수한 즐거움에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사우나가 비종교적 종교와 같습니다. 인구 500만 명 조금 넘는 나라에 300만 개가 넘는 사우나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공공건물마다, 심지어 대사관과 국회의사당 안에도 사우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두어야 합니다. 옷도, 휴대전화도, 고민도, 맨몸으로 들어가지만 동시에 모든 허영심도 벗어던집니다. 그곳 나무가 열기와 땀을 머금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영혼은 진정으로 숨을 쉽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가장 충격받는 것은 단순한 나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움도, 시선의 불편함도, 수줍음의 제스처도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아무런 성적 의도 없이 공간을 공유합니다. 친구들은 맨몸으로 앉아 사업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부모부터 어린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 열기를 즐깁니다. 강제된 에로티시즘이 없습니다. 오직 연결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몸은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깊은 이해가 자리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처음 사우나에 초대받았을 때 깜짝 놀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의심하기도 하고 문화적 도발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이해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나체는 성적 암시가 아니라 청결과 건강, 그리고 국민 정체성의 일부일 뿐입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완전히 릴렉스할 수 있다면 단순히 눈을 녹이는 열기를 넘어 내면의 벽까지 녹이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와의 자유로운 관계는 교육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핀란드 아이들은 나체가 추잡한 행위가 아님을 배웁니다. 생물 수업에서는 인간의 몸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학교에서는 금기나 침묵 없이 성 건강을 다룹니다. 수영이나 체육 수업 후에 공동 샤워를 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목표는 누드 플레이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임을 정상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 길거리 성희롱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 비율도 현저히 낮습니다. 여성들은 밤길에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으며 LGBTQ+ 사람들은 아직 많은 나라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자유를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은 육체와의 정직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스터리가 없으면 패티시도 없고 억압이 없으면 폭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핀란드인들은 사우나 안에서만 나체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수천 개의 호수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완전히 벌거벗은 채 수영을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바위 해변과 숲이 어우러진 호숫가는 벌거벗은 몸들이 얼음장 같은 물에 뛰어듭니다. 어떤 이들은 의식을 치르듯 새벽에, 어떤 이들은 재결합의 방식으로 커플로 뛰어들기도 하지만 모두 미소를 띱니다. 여기서 나체는 스캔들이 아니라 웰빙의 상징입니다. 이런 자연주의는 조직된 운동이라고 선언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의 일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핀란드 가정에서는 항상 커튼을 닫을 필요가 없고 커플들은 이웃을 자극할까 걱정 없이 집 안에서 반나체로 지내기도 합니다.
꽃이 만발한 정원 속에 있는 노인들이 벌거벗은 채 일광욕을 하는 모습도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복에 대한 금기 해체는 고대 전기독교 시대 이전 전통에서도 기원합니다. 당시 핀란드인들은 몸을 숲과 자연순환의 일부로 보았고 호수를 지키는 나체의 정령 이야기도 전해 내려왔습니다. 주술사들은 땀과 증기를 통해 정화되었고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이 뿌리 깊은 정신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적 핀란드인조차 그 고대적 연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한누스, 핀란드식 성 요한의 밤 축제 때는 많은 사람이 호수의 나체로 뛰어들고 모닥불 주위에 모여듭니다. 태양과 물, 그리고 자유로운 몸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노래하고 마시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닥불의 열기처럼 사우나의 열기도 판단 없이 정화합니다. 이러한 관점 덕분에 핀란드는 몸이 문화적 감옥인 나라에서 온 이들에게 자유의 낙원처럼 느껴집니다. 핀란드에서야말로 내 몸이 내 것임을 처음으로 느꼈다는 여성의 증언, 사우나에서 낯선 이들과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트라우마가 치유되었다는 남성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곳에서 나체는 노출이 아니라 익명성이며 모두가 벌거벗었을 때 누구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결국 핀란드인이 이토록 행복한 이유는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숨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살기 때문입니다. 접촉도 침묵도 타인의 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깊은 추위조차 가장 인간적인 열기, 존중과 평등, 그리고 죄책감 없는 나체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수수께끼 같은 땅에서 열리는 첫 번째 문일 뿐입니다. 사우나가 육체의 성전이라면 핀란드는 더 기묘한 비밀이 가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밤이 몇 달간 지속되기도 하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날도 존재합니다. 술록이 고속도로를 건너고 나무에는 여전히 정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매력적이며 차갑다는 평판이 있지만 실제로는 신뢰할 때만 드러나는 불꽃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곳의 행복은 소음이 아니라 속삭임입니다. 환희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벌거벗고 거리를 거니는 마을의 고요 속에서 조용하지만 도발적인 인생 철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핀란드의 이미지는 속일만 합니다. 고요함과 긴 겨울밤, 끝없이 펼쳐진 숲, 그리고 깨끗하고 고요해 보이는 도시들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는 듯하고 사랑과 욕망, 유혹은 수입된 개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세심히 관찰하면 그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는 고요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사랑은 세상의 외치, 는 것이 아니라 시선과 제스처, 그리고 말없이 나누는 커피 한 잔으로 속삭여지는 것입니다. 핀란드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는 말로 표현하는 방식의 부족입니다. 여기서는 사랑해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한 시나 낭만적인 선언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맞히길 기대하지는 않지만 끊임없는 확인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핀란드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작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거나 난로 옆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거나 상대가 좋아하는 커피를 기억해 주는 것처럼요. 추위 때문에 몇 개월간 실내에 갇혀야 하는 이 나라는 오히려 공유된 공간에서 친밀감이 꽃피는 곳입니다. 커플들은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조용히 요리를 하고 숲을 걸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합니다. 핀란드에서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상대의 공간을 존중하는 방식이자 말로 채우지 않아도 충분히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관계 방식은 표현이 풍부한 문화권의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일부는 이를 냉담함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핀란드 사람이 마음을 열기로 결심할 때 그 강도와 진실성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게임도 가식도 없습니다. 이곳의 사랑은 풍경처럼 순수하고 직접적이며 장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욕망이 없다거나 에로티시즘이 부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핀란드의 관능미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편에 속합니다.
그것은 과시가 아니라 내재된 긴장감에 기반합니다. 사우나에서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손끝이 스치듯 닿는 가벼운 접촉이 명시적인 애무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순간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에로티시즘이 대기처럼 퍼져 있습니다. 직감할 수 있고 마침내 터져 나올 때는 며칠간 맑은 하늘 아래에서 준비된 폭풍처럼 강렬합니다. 핀란드 여성들은 독립, 신비로움, 다정함이 독특하게 결합된 존재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자율성을 배우며 구원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끊임없는 인정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가구를 조립하고 자전거를 수리하며 얼음 낚시를 즐기면서도 잡지 화보에서 갓 나온 듯한 미니멀한 우아함을 유지합니다. 말은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습니다. 분명한 관심 신호를 잘 보내지 않지만 그 벽을 허문 사람에게는 깊은 감수성과 강렬한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반면 핀란드 남성들도 침묵의 문화에서 형성되었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존중하며 동의에 극도로 신중합니다. 핀란드에서 성평등은 단지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결정은 함께 내리고 사생활 공간은 친밀함 속에서도 존중됩니다. 관계는 성 역할보다는 상호 동반자로서의 긴밀함 위에서 구축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상호 존중은 자유로운 사랑 행위를 막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 도시나 여름철에는 낮이 끝없이 이어지고 태양빛이 모든 일을 취하게 만들 때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야외 파티나 음악 축제, 호숫가 오두막에서의 즉흥 모임은 강렬하지만 진실한 열정을 위한 장을 엽니다. 핀란드에서는 빈약한 약속이나 죄책감 없이도 사랑의 밤을 보낼 수 있고 양측이 동의한다면 그 밤은 반복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 앱도 핀란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프로필은 직설적입니다. 시적인 문구나 싸구려 암시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찾고 있는 것을 그대로 씁니다. 때로는 잔혹할 만큼 솔직하기도 합니다. 피상적 대화는 싫어합니다. 메일 메시지로 귀찮게 하지 않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불편한 침묵을 즐깁니다. 이런 소통 방식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가면을 벗겨줍니다. 구애의 과정은 짧지만 결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장거리 연애가 같은 나라 안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농촌 지역에 살거나 원격 지역에서 계절별로 일하기에 커플들은 수주 또는 수개월간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는 깊이로 유지됩니다. 접촉 빈도로 평가되지 않고 유대의 깊이로 평가됩니다. 때로는 하루에 한 줄의 짧은 메시지면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 숲에서 여우를 봤어. 또는 오늘 커피에서 내 향이 났어. 드라마가 아닌 감정적 존재감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우나 전통으로 이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나체는 성섹슈얼리티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곳에서는 몸이 끊임없이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에 집착하지 않고 남성들은 필사적으로 정복자가 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은 더욱 편안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욕망은 압력이 아니라 연결에서 생겨납니다. 바로 이 균형 속에 진짜 핀란드식 관능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단한 과시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무 오두막에서의 저녁 식사, 난로 앞 와인 한 잔, 밖에 내리는 눈, 그리고 둘이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몇 시간 말을 하지 않고 때로는 그저 시선과 호흡을 교환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전달됩니다. 또한 핀란드 커플들이 서로를 지지하는 방식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다른 한쪽이 아무 말 없이 돌봄이 되어 줍니다. 누군가 일 때문에 도시를 옮기고 싶어 하면 반려자가 함께 적응합니다. 드라마틱한 희생이나 강제는 없으며 협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만드는 토대가 되며 소유가 아니라 존중에서 비롯된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매일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도 깊이와 존중, 동지애로 가득 찬 삶을 함께 만들어온 결혼 생활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커플은 숲속에서 열매를 따며 오후를 보낸 뒤 사우나를 즐기고 하루 종일 말을 채우지 않아도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지요. 핀란드의 연애 문화에 발을 들이는 외국인들은 흔히 변화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혼란스럽고 차가움이 부담스럽죠. 하지만 곧 이곳에서는 감정이 천천히 익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성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지속적이며 거의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쌓아 올려지는 것이지요. 핀란드는 고요함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불꽃놀이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오래갑니다. 겨울이 천천히 모든 것을 뒤덮듯 처음엔 얼어붙은 듯하지만 충분히 머무르면 결코 꺼지지 않는 따스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핀란드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의식이자 잠시 멈추게 하는 구실이며 침묵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핀란드인은 세계에서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인이나 브라질인, 미국인보다 많이 마시지요. 하지만 크림 듬뿍 고급 커피가 아니라 진하고 쓴 블랙커피를 마십니다. 때로는 시나몬 롤과 함께, 때로는 숲속 풍경을 곁들여서요. 아침에, 이른 오후에, 저녁 식사 후에도 마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마십니다. 어떤 사무실이든 카흐비타우코, 카에비타우코, 커피 브레이크를 위한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의 신성한 순간처럼 동료들은 서두르지 않고 대화도 없이 그곳에 앉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핀란드에서는 침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소통이 됩니다. 이런 차분한 정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교육 시스템에도 드러납니다. 아이들에게 과도한 숙제를 내주지 않고 매주 표준화 시험을 보게 하지도 않으며 어릴 때부터 끝도 없는 수업을 듣게 하지도 않습니다. 정식 학교는 7살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학생들은 더 많은 요구를 받는 나라의 학생들보다 읽기, 과학, 수학 성적이 우수합니다. 교사는 의사나 엔지니어에 버금갈 정도로 존경받습니다. 엄격한 대학 교육을 받으며 교실 안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요. 정해진 대본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신뢰가 주어지고 그 신뢰는 학생들에게 전해집니다. 아이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많은 놀이와 예술 활동 속에서 거의 스트레스 없이 배웁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모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최고 점수를 향한 치열한 경쟁도 없지만 해마다 핀란드 학생들은 주요 학업 지표에서 선두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핀란드 학교가 생산성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균형 잡히며 사유하는 인간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호기심에서 비롯된다는 강력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는 자연광이 가득하고 눈이 와도 야외 쉬는 시간이 의무이며 학생들은 함께 건강한 식사를 무료로 즐깁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접근은 노동세계에도 적용됩니다. 핀란드에서는 근무 시간이 거의 경외에 가깝게 존중됩니다.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출근해 이른 오후에 퇴근합니다. 오후 4시나 5시가 되면 사무실은 텅 비죠. 게으름이 아니라 삶이 일만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가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권리이며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은 존경받기보다 안타까움을 삽니다. 실제로 많은 핀란드인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블루베리를 따온 것을 사무실에서 승진한 것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시간의 가치는 생산성이 아니라 질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숲을 거닐거나 호수에서 수영하거나 눈 내리는 날 책을 읽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핀란드에는 180만 개가 넘는 호수와 수천 킬로미터의 숲이 있으며 프라이빗 땅이라도 자연 환경에서는 누구나 걸을 수 있고 야영하고 야생 열매를 채집할 권리를 보장하는 요카미에 노이케투스, 조카미에 헤노이크트, 만인의 권리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원칙 덕분에 누구나 이 땅의 일부가 된 듯한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땅은 아무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핀란드인은 놀이공원이나 거대한 쇼핑몰 대신 고요함과 녹색, 안개,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눈소리, 전나무 그늘 멀리 울리는 늑대의 울음소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헬싱키 같은 대도시에서도 숲을 만날 수 있고 대중교통을 타면 시간이 멈춘 듯한 장소로 쉽게 갈 수 있지요. 라플란드 같은 외딴 지역에서는 삶이 더욱 초현실적입니다. 겨울에는 해가 여러 주 동안 완전히 사라지며 어둠만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절망은 없습니다. 집들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고 가로등 대신 부드러운 랜턴이 거리를 밝히며 사람들은 어둠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여름에는 태양이 자정에도 지지 않아 거의 야생에 가까운 강렬함으로 햇빛을 즐깁니다. 여성은 호숫가에서 알몸으로 일광욕하고 남성은 셔츠 없이 낚시하며 북쪽 햇볕에 어깨를 태우지요. 빛과 어둠이 영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대로 온 듯합니다. 이 지역에는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토착민인 사미족이 살고 있습니다. 순록목축과 샤머니즘 전통에 이어져 내려온 그들의 문화는 수세기에 걸친 조용한 식민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들은 고유한 언어로 노래 요이기를 부르며 자연 요소에 깃든 영혼을 믿습니다. 현대 핀란드인이 모두 그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고요한 믿음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어쩌면 핀란드 전역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바치는 이러한 침묵의 경의가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상 속에서도 마법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에는 오래된 부적이나 나무에 새긴 상징이 놓여 있어 추위나 악몽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고 크리스마스 시장에서는 톰테 농장 지킴이 요정 인형을 팝니다. 폭풍우 치는 밤이면 누군가가 할티아 숲의 정령가 깨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낮게 속삭이기도 하지요. 최첨단 기술과 전통, 현대와 자연에 대한 존중이 뒤섞인 사회는 놀랄 만큼 조화롭습니다. 아침에는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하고 오후에는 숲속 오두막에서 장작을 패며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결혼을 유지하면서도 부엉이의 신호를 믿을 수 있습니다. 건축 양식도 이 이중성을 반영합니다. 핀란드 주택은 미니멀하면서도 기능적이고 포근합니다. 현지 목자에 커다란 창문, 돌난로, 부드러운 양탄자가 사용되며 과실은 없지만 따뜻함이 있습니다. 소파에서 문손잡이까지 모든 것이 편안함을 위해 설계되었지요. 집은 지위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선격입니다. 핀란드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묻는다면 거의 예외 없이 고요함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시끄러운 행복도 사치도 명성도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살고 홀로 숲을 거닐고 카페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 속에 앉고 설명 없이 사랑하고 외칠 필요 없이 사는 삶 말입니다. 핀란드에서 행복은 웃음이 아니라 한숨 속에, 셀카가 아니라 사우나에서 나와 얼음물에 뛰어들 때 피부가 곤두서는 그 느낌 속에 존재합니다. 행복은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겉보기의 고요함과 거의 절대적인 침묵 속에 어떤 야생의 파티만큼이나 도발적인 삶의 방식을, 어떤 외침만큼이나 깊은 방식을, 숲속의 한없이 조용한 시선만큼이나 매혹적인 방식을 숨기고 있거든요. 핀란드의 평온하고 미니멀한 이미지는 축제가 시작되면 완전히 변합니다. 눈으로 덮인 거리의 차가움 이면에는 고대의 상징과 불꽃, 춤으로 가득 찬 생명력 넘치는 의식들이 으스스하게 속삭입니다. 핀란드의 축제는 고함치는 외침이 아니라 은밀하지만 격렬하게 키워내는 불꽃이지요. 그리고 불이 붙으면 야생만큼 고요한 마력을 발산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누스 한여름밤의 축제는 핀란드 연중 의식 중 가장 상징적이고 관능적인 축제일 것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짧은 날, 태양이 지평선을 스치고 다시 떠오르는 밤이죠. 이 밤에는 온 나라가 대지와 물, 불, 그리고 욕망에 순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호수와 숲이 있는 가족 별장으로 떠나 물가에서 거대한 모닥불 코코를 밝혀 악령을 쫓고 농작물을 보호합니다. 동시에 이 밤에는 은밀한 관능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젊은 여성이 7종류의 야생화를 모아 베개 밑에 두고 자면 다음날 꿈에서 미래의 연인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순수함과 욕망, 놀이와 운명론이 뒤섞인 의식이지요. 사우나는 이 밤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몸 정화 공간이 아니라 포털이자 은밀한 안식처입니다. 커플들은 옷도 말도 편견도 없이 몸을 알아보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작나뭇가지로 피부를 부드럽게 두드리는 전통 목욕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땀과 증기, 뜨거워진 피부가 욕망이 죄책감 없이 피어날 완벽한 무대를 만듭니다. 숲속, 해가 완전히 지지 않는 하늘 아래에서의 사랑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순수하고 더 원초적이지요. 이 밤 많은 핀란드인은 도심에서는 하지 못할 키스를 하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나누며 촉촉해진 땅 내음과 불꽃의 귓속말에 몸을 맡깁니다.
요한누스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본능으로의 귀환, 고대의 복귀입니다. 하지만 모든 축제가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겨울에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으면 북쪽에서는 카아모스 극야가 찾아오고, 이 시기에는 인공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 내면의 온기가 전통이 됩니다. 핀란드의 크리스마스 정신은 깊이 뿌리내린 이교도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욜루프키는 북부 라플란드에서 기원한 존재이지요. 초기에는 뿔 달린 존재로 사람들의 행동을 시험하러 다녔고, 포상보다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는 술이 천천히 흐르고 집안에는 촛불이 가득하며 우울함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됩니다. 사람들은 함께 요리하고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최소한의 제스처로 내면의 불꽃을 지켜갑니다. 겨울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겨울에도 많은 관광객이 북유럽의 관능에 빠져들곤 합니다. 아마도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바깥이 내부의 온기를 더 돋우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어둠 속에서 신체적 친밀감이 긴급해지고 필수 불가결해지기 때문일 겁니다. 축제와는 별개로 핀란드 문화에는 욕망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작은 미신이 가득합니다. 농촌에서는 부엌 창문에 빵 조각을 놓아 할티아 가정의 정령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일부 마을의 노부인들은 여전히 바이킹 상징 부적으로 악의 기운을 막거나 사랑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라플란드의 주나이디 샤먼족들은 치유의식과 최면적인 노래, 연기 목욕 의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얼음 무늬에서 미래를 읽는다고 주장하는 어르신을 찾는 사람이 있고, 오로라에서 형체를 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존재입니다. 가장 매혹적인 점 중 하나는 이 모든 신비롭고 관능적인 전통을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면서도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핀란드는 교육, 지속 가능성, 기술, 언론 자유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지만 결코 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제나 숲을 먼저 바라봅니다. 많은 현대 가정에서는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전 자연향 인센스를 피우고, 꿈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믿으며 침묵을 신성한 공간으로 존중합니다. 연애 관계에서도 기술이 새로운 언어를 가져왔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사랑은 사적인 행위이고, 욕망은 침묵의 영혼간 합의이며, 관능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레 돌보는 불꽃입니다. 핀란드를 찾는 관광객들은 흔히 즐거운 혼란을 겪습니다. 차가움을 기대하다가 부드러움을 발견하고, 거리를 두길 예상하다가 따스한 제스처를 받고, 규칙을 기대하다가 꾸밈 없는 자유를 찾지요. 특히 사랑을 찾거나 잊지 못할 모험을 원하는 이들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지만 인내할 줄 아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문화를 마주합니다. 핀란드는 말을 통해 유혹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로, 비에 젖은 숲의 고요함으로, 호수 위를 감싸는 안개로, 말없이 내어지는 한 잔의 커피로, 눈 속을 알몸으로 거닐다 담요 아래에서 나누는 손길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나는 이해해 라는 무언의 동의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과 사랑에 빠진 이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이곳의 사랑은 불꽃놀이가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타오르는 모닥불이며, 한 번에 모든 것을 밝히진 않지만 평생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들 하지만 핀란드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삶으로 살아내니까요. 당신은 이 침묵 속으로 길을 잃을 준비가 되었나요?